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에도 서울시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이번 회기에도 역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려 50일간 이어진 회기였는데요. 한 해 마지막 회기이니만큼 2024년의 마무리와 다가올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많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더 부지런히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제327회 정례회 당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열렸습니다. 2024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최호정 의장은 지난 11월 1일 열렸던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정책과 조례, 예산에 집중해 정성껏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굿 파트너입니다.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인 천만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을 잘해나가는 이번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11월 21일부터 29일,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7, 9, 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아울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12월 13일, 12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총 14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안건 의결은 물론 예산 심의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말씀해주신 예산 관련 내용들이 바로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738억 증액된 48조 1144억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해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령 방호 울타리 설치, 마을버스 재정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합당한 목적과 쓰임에 맞는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례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식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식은 감자, 야채, 고로케 이분하게 식었습니다. 다음 음식 가겠습니다. 냉수 같은데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물맛 나는데? 짠! 물이네요. 네, 물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동희 씨, 혹시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사회재난 시에는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까지 감면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 소방용수 요금에 관해서도 논의를 거쳤는데요.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는 전액 감면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 아리수 본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이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재난까지 감면 범위를 넓히고 소방용수 요금까지 신경을 쓴 우리 서울시의회, 이 세심함 어떡하지?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요.
새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타 강사 김정민. 이번 조례는요, 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서울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저출생 문제 등 인구 문제에 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자문 기능을 추가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과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위촉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수를 늘린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이민, 다문화 분야를 신설을 하고요. 청년, 여성 분야 확대를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위원들을 5명을 늘게 된 것이죠. 네, 역시 저를 이을 이타 강사다우십니다. 모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위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인데요. 서울시의회 안건들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숏의회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3대 런을 아시나요?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악역 빌런, 다 비켜, 물건을 얻기 위한 오픈런, 그리고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일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서울런. 서울런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바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와 자녀만 해당되었던 기존 법령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의 손자녀까지 확대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이들의 공헌을 예우하고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여주는 서울런 정책,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2022년 1대1 정시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의 학생들 가운데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합격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서울대, 성균관대, 포스텍 합격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돼요. 공영주차장, 반토막 빌라? 타부 3개, 동심 3개. 아, 동심 3개? 정답. 지하주차장, 반지하 빌라, 지하 3개. 지하 3개? 지하 3개? 지하 3개. 이번 조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건인데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근 서울 관내 도로에서 집안 침하 또는 공동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주기와 범위를 정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을 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지하 안전평가랑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지하 깊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지하 20m 이상 굴착 터널 공사 시에는 지하 안전평가, 지하 10에서 20m 사이의 굴착 공사에서는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꼼꼼한 안전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어김없이 달리시는 분이네요. 새해를 맞아서 아주 더욱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썰 PD! 얼마 전에 한국 프로 스포츠 협회에서 관람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성향 조사를 했습니다. 쾌적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관광 문화 조성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바로 시립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라든지 흡연 그리고 취사 를 좀 불건전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가서 싸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니라 그냥 좌석에 앉아서 흡연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퇴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이용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용도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을 만든 조례입니다. 성숙한 이런 관람 문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장 내에 이렇게 질서가 잘 확립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하게 어떤 제재를 넘어서 서울시 스포츠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